안녕하세요. 하트링크 팀의 취재기자 박수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기존의 저희 영상들은 행사 취재나 인터뷰 같은 공식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ASMR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형 공모 작품들 중 수상을 한 대상 작품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자 박수민으로서가 아니라 저로서의 모습과 생각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대상 작품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찾은 심장으로 새로운 심장을 품다. 2009년 4월 6일 월요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제가 심방중격 결손이라는 병명을 판정받고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날입니다.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받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2009년 새해 21살 되던 날 제 심장에 이상이 있음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신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기에 티도 내지 못하고 혼자서 병원에 다니며 마치 인생이 끝난 듯 서글프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었고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목부터 가슴 부위까지 완전히 절개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수술을 권유하셨지만 아직 어린 나이인 저는 너무나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위에 기댈 어른도 없고 혼자였던 저는 그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저의 고민들을 올리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선생님이 답글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심장 부위를 완전히 절개하지 않아도 가슴 아랫부분만 최소 절개하여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에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돈도 마땅히 상의할 보호자도 없었기에 그 정보도 막연히 내려놓고 혼자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곳저곳 지역병원에 다니며 화장실에서 울던 중 하루는 우연히 한국심장재단이라는 기관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준다는 희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무작정 심장재단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고 이메일로 제 상황을 보내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피부치인 친오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어머님도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심장재단에서는 완전히 심장 부분을 절개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슴 아랫부분만 최소 절개하여 수술하는 방법인 다비치 수술이라는 방법을 목표로 무작정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신 아픈 어머님을 혼자 두고 발을 떼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와야 마음 잡고 어머님도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당시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던 제 학업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잘 다니던 대학교를 과감히 휴학하고 어머님께는 잠시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다녀오겠다며 그렇게 눈물로 발걸음을 떼던 제 뒷모습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저는 염치 없지만 아이가 둘 있는 서울 이모 집에 찾아가 울며 부탁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이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모네 집에서 머물면서 알아보겠다고.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이모와 이모부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편안히 수술받고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모네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흉부외과에 접수하고 제 상태를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진찰하였습니다. 혹시나 오진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저는 심방중격 결손이라는 병명을 똑같이 판정받고
지금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들었습니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그 의사 선생님은 제가 네이버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을 때 답글을 달아주신 의사 선생님이셨고, 저는 그 질문 올린 사람이 저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수술 잘해달라고 당차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비용도 생각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이모와 이모부와 눈물로 매일 밤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술 날짜를 결정하게 되고 준비하는 동안 광주에 있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우들이 돈을 모아 저를 도와주었고, 또한 다니던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술비였고, 그나마 이모와 이모부, 외삼촌 가족들이 비상금을 깨 도와주셨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사회복지팀과 연계가 되어서 사회복지사님께서 제게 잊고 있었던 한국심장재단을 설명하시며 후원자를 찾아보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감사했지만 또 광주에서처럼 후원이 안 된다고 할까 싶어 기대하지 않고 그저 기도로 눈물로 하루를 보내며 수술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수술비가 다 채워지지 않은 채 4월 6일 수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 너무나 긴장하여 마취를 2번이나 했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님께서 제게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을 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의지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하는 동안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걱정하던 흉터도 그리고 수술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몸소 느꼈습니다. 흉터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최소로 남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아물었고, 수술비는 한국심장재단에서 후원자님을 만나 감사하게 잘 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담당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도 여러 가지 신경 써주시며 잘 대해주셔서 병원에 있는 동안 외롭지 않고 오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저는 아직 좀 불편하긴 하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광주로 내려와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어머니를 간병하고 쉬었던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한 학기를 휴학한 만큼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제가 힘들 때 도와주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공을 살려 참된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매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동안 방학도 즐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평일 알바, 주말 알바를 뛰며 열심히 용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계절 학기를 들으며 휴학하느라 듣지 못했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저는 학과에서 1등을 할 만큼 우수한 학생으로 변화되어 있었고, 또 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해져 더욱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힘든 제 가정 환경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하게 뛰고 있는 제 심장 덕분이겠지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수술한 뒤로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시며 잦은 부상으로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이모와 이모부는 소라 너도 환자니까 엄마를 너무 보살피느라 무리하지 말거라 하며 걱정해 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엄마 앞에서 아픈 티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사회복지사로서 일어서야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4년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졸업도 하기 전에 월드비전이라는 기독교 NGO 단체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꿈꾸던 직업이었고, 특히나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였기에 무척 감사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21살 때 힘겨운 시기도 겪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들도 사회복지사인 저를 딸처럼 참 좋아해 주셨고 희망이 생긴다며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고 힘내라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어려운 아동을 후원해 보았고 제게 다시 이렇게 건강한 심장을 뛰게 해준 한국심장재단에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제가 이제는 후원자로서 무척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와 하나밖에 없는 오빠와 함께 살며 거의 가장 역할을 도맡아 해오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던 그때를 꼽게 됩니다. 그 후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25살에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려운 환경과 저의 약함을 모두 알고 저를 받아준 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니 제가 살아있다는 것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더는 소원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뱃속에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소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의 첫 아가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하던 저와 남편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였답니다. 특히나 심장 수술 후 잘 지내던 제게 갑자기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찾아와 약물 치료를 하던 중에 생긴 아이라서 그런지 더욱 더 특별하고 소중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소원이라고 할 만큼 귀한 아이였기에 태명도 고민 없이 소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심장재단에서 다시 뛰게 해준 저의 새로운 심장 안에 또 다른 작고 귀한 새 생명의 심장 소리를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이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소원이는 저와 제 남편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태아 심장도 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가 소원이가 건강한 남편의 심장만 닮고 건강한 남편의 관절만 닮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합니다. 우리 아가 소원이는 엄마를 닮아도 늘 베풀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소원이가 되겠구나. 저는 현재 몸조리를 하고 태교에 집중하며 모든 일을 쉬고 있지만 제 꿈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소원이가 태어나 저와 대화할 수 있을 때 저는 소원이에게 엄마의 심장 이야기와 소원이의 심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들려줄 것입니다. 제 남편은 대한민국 해병대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700여 명의 훈련병들을 관리하며 새벽같이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고 수고한 남편에게 건강히 잘 뛰는 제 심장과 우리 소원이의 심장 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제 심장에 귀를 대며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우리 소원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제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나누며 베풀고 사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자고 이 글을 통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은 심장으로 새로운 심장을 품게 해주신 한국심장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과 그 당시 심장재단을 통해 저를 도와주셨던 최상준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른 누군가의 후원자로서 감사히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상
영상 작품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사연을 다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연자분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한국심장재단 기자단을 지원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한국심장재단이 단순히 심장병을 가진 환자분들을 돕는 재단이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심장병을 극복하고 또 건강한 청소년이 된 김대현 당구 선수도 만나보고 또 심장병 환우들을 위한 러닝 페스타 현장에도 함께 가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접 사연자분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이런 사랑으로 새 생명을 이라는 수상 작품집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국심장재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은 기자단으로서의 활동 기간 동안 단지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자로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심장병 환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후원해주시는 이런 후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심장병을 이겨내고 있으실 환우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심장재단 하트링크팀 기자단 박수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